네, 오늘은 이제 약간 드라이하게 이제 조선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율 운항 선박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이제 P/E 레이쇼 10배를 기준으로 하고 조금 더 이제 쳐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15배까지도 이렇게 쳐주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올해 PER은 이제 11배 정도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PER이 한 10배가 좀 안 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상장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올해 예상 PE 레이쇼가 이제 126배이긴 한데, 이제 이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보통의 이제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뭐 10배 혹은 이제 15배 정도를 받죠. 그럼 이제 조선사들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사들도 뭐 PE 레이쇼를 많이 보긴 하지만은 이제 그보다 그 PBR을 더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과거 그 현대중공업과 또 현대미포조선이 한창 잘 나갔을 때, 특히 이제 슈퍼사이클이었던 그 2017년도에는 이제 PB 레이시오가 10배가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아니라 이제 PBR이 10배가 넘은 거죠. 그럼 이제 조선업은 이제 PER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어떤 조선사의 PER이 얼마이고 몇 배이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업은 이제 PER보다도 이제 PBR이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그 자동차나 IT 사업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이제 모델 제품들 간에 이제 모델 경쟁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가 뭐 스마트폰 혹은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많이 팔았고, 그래서 이제 100억을 투자했는데 30억을 남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업은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30% 마진을 남긴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긴 30억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제 대부분 연구개발이든 뭐 캐파 확장이든 재투자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다음 모델이 또 대박이 날 수 있고, 그래야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그 번 돈으로 또 이제 재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조선업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어떤 조선사가 뭐 신조선 모델 개발에 투자를 한다, 자동차 여러 신차 효과처럼 뭐 신조선 효과 때문에 배가 많이 팔렸다, 혹은 뭐 선박의 디자인이 너무 멋져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조선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조선사들은 도크를 더 늘리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조선사들에게 중요한 건 이 도크의 캐파도 중요하지만 이 도크의 회전율이 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크 하나에 이제 배 한 척을 건조하느냐, 그러니까 두 척을 건조하느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캐파를 더 크게 늘리는 게 이제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무리하게 도크를 늘렸다가 이제 업황이 불황이라도 되면 이제 고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이제 도크도 함부로 늘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조선사들은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까요? 안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설계 인력만 더 모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이제 인건비를 더 많이 쓰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선박 테스트나 뭐 연구 개발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제조업에 비해서 이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뭐 그렇게나 많이 집행이 되거나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업황이 좋아지면 이제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PBR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 말은 반대로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이제 현금만 주구장창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흔히 조선업은 이제 베타,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한 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그 베타가 강하다는 거는 이제 중소형주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 말을 좀 거꾸로 하면 이 베타가 강하다는 거는 이제 기회가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조선주는 대형주이지만은 이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안 되는 엄청난 변동성이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점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올해 2022년 기준 현 시점에서 이 조선사들의 도크 회전율은 좀 어떨까요? 일단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작년 수주량은 분명하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양적으로는 거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좋았죠. 그리고 이제 올해 역시도 뭐 전년 대비 이제 20% 정도 줄어든다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역시도 수주량은 많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이제 내년도도 그 좋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선박의 쓰임새가 이제 더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이 2023년부터 가해지는 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수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이제 배를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사들이 이제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주들은 조만간 조선사에다가 이제 발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있죠. 그럼 이제 선주들은 일본에다 배를 줄까요? 아니면 중국에다 배를 줄까요? 뭐 그것도 아니면 한국에다가 배를 줄까요? 사실 이건 뭐 국뽕이 아니라 이제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이제 한국에다가 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선에 집중을 하면서 뭐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수주를 해서 이제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3순위로 밀고 있는 선박이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크리티컬하게 타격이 큰 선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PBR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조선사들은 이제 놀랍게도 이제 PBR이 한 배가 넘으면 비싸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이 정도는 그냥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바로 이 자율운항 선박과 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면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이 기사의 제목처럼 선박이 자율적으로 이제 운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조선업에서 말하는 자율선박에는 이제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드릴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 드릴십이 떠 있는 곳은 뭐 서해안 앞바다나 뭐 동남아 해변가처럼 이런 이제 경치 좋은 곳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죠.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 심해 지역, 뭐 특히 이제 파도나 뭐 해일이 잦은 이제 그런 위험한 지역에 시추를 하러 이제 드릴십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드릴십은 이제 배 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빨대 같은 걸 꽂아서 시추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서 뭐 어떤 선박의 진동이 너무 격해지면 자칫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도 조금 친다고 뭐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파도가 너무 거세게 몰아치면 이게 이제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자율운항 선박은 이제 위성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드릴십은 이제 발전기 같은 게 이제 한 양쪽에 이제 3개씩 혹은 4개씩 해서 총 6개에서 8개가 달려 있는데 이 발전기를 이제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 그리고 이 앞에 3개가 달려 있어서 총 6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배의 앞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파도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배가 계속 흔들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그 선박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강한 파도를 감지한 위성 시스템이 이제 자율 선박한테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파도가 너무 많이 불어서 흔들리니까 이런 발전기들을 돌려서 이제 무게 중심을 잡고 이제 흔들리지 않게 이제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성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현재 어느 지점에서 파도가 심하게 치는지,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고 이제 이걸 선박으로 이제 신호를 보낸 다음에 이런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배가 요동치지 않게 이제 이리저리 중심을 잡아주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고 계시는 이 드론이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가 있어서 이제 그 덕분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이제 하늘을 잘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바람에 이제 무게중심이 뭐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또 해보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 드론은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기울어진 쪽에 프로펠러 모터 3개를 더 강하게 돌려서 다시 이제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리모컨으로 보면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이제 바람의 세기를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론은 다시 이제 안정감 있게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의 그 자율주행 선박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제 이 기술의 핵심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위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이 부면에서 조금 더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현중이나 삼중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했다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7년도에 이제 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선업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제 과거에 2007년도 이제 그때 사이클 때 이제 외국인들이 뭐 국내 조선사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중국 조선소에 투자를 할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조선 산업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어쩌면 이제 국내 조선소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유럽 조선소에 이제 투자를 할 건지 결정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그 조선소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자율주행 선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LNG 선박 다음에는 어떤 시장이 개화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